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박지원의 고전 수필, 통곡할 만한 자리, 통곡하기에 좋은 장소 또는 호곡장기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 요동벌판을 바라보는 감회인데요. 제가 요동벌판을 못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확 트인 그런 공간이겠죠. 산을 넘어가다 보면 확 트인 공간에 나타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길잡이입니다. 가슴 답답할 때 마음껏 울어본 적 있는지요? 비극은 마음에 쌓여있던 우울함, 불안감, 긴장감 따위가 해소된다는 카타르시스가 생깁니다. 자, 비극의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카타르시스, 정화적 영역이죠.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그런 영역입니다. 요동 벌판을 만난 감에 박지원, 통곡할 만한 자리, 호곡장기 해석. 원래 제목은 호곡장기인데 번역을 통곡할 만한 자리, 통곡하기에 좋은 장소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조선의 실학자이자 문인이었던 연암 박지원은 중국 사신으로 가는 길에 확 트인 요동 벌판을 만난 감동을 호곡장, 울기 좋은 장소다 이런 뜻이죠. 통곡하기에 좋은 장소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것은 슬플 때만이 아니라 즐겁고 기쁠 때도 우는 것이라 말합니다. 울음은 우리 모든 삶과 연관된 것 같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허균 통곡 큰 기가 있고요. 문정희의 곡비도 있습니다. 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박지원이 청나라를 여행하고 쓴 기문인 열하일기 중 한 편으로 만주지역의 광야를 묘사한 여행기입니다. 신문물과 사상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박지원이 천하의 장관인 요동벌판을 보고 통곡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말하며 그 이유를 나름의 논리로 설명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호곡장론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울음에 대한 기존 관념을 부정하면서 모든 감정이 극에 달하면 통곡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정진사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인 문답 구조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통곡하기에 좋은 장소에 담긴 박지원의 사상입니다. 자, 박지원은 조선의 낙후된 기술과 사회의 타락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북학론을 통해 청의 선진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용후생, 문명을 이용해서 백성의 생활을 두텁게 한다. 이용후생의 정신을 설파하여 항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이라는 실용 정신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지원이 바라본 요동 벌판은 개방적이고 드넓은 공간이자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해의 공간으로 연결된 곳이고 조선이라는 사회에서 경험해야 했던 고루한 인습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쁨의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내용 전개를 보겠습니다. 내용 전개는 먼저 기입니다. 기는 요동 벌판을 보며 통곡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넓은 벌판을 보고 좋다가 아니고 볼만한 곳이다 하니까 좀 이상하죠. 승은 물었습니다. 정진사가 글쓴이에게 통곡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또 답이 있습니다. 답은 일곱 감정이 모두 극에 달하면 통곡이 나올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또 물었습니다. 정진사가 일곱 감정 중 어느 감정으로 우려하는 것이냐고 물었고요. 전 답은 갓난아이의 울음과 같이 넓은 곳에 처한 즐거움으로 울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결은 교동불판의 광활함을 확인하며 이어지는 여정과 백탑에 대한 감상을 밝혔습니다.
자, 기행문으로서 통곡할 만한 자리입니다. 기행문의 특성은 여정과 견문, 감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뭐 여러분들 보면 관동별곡에도 여정, 견문, 감상, 이 감상 중에는 객수가 또 많이 나타나죠. 객수는 타향에서 이제 고향에 대한 생각이죠. 여정은 여행의 과정과 일정이고, 견문은 보고 들은 것이고, 감상은 생각이나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여정은 숫자와 날씨가 분명하게 밝혀지고요. 오늘 며칠 날씨는 뭐 흐리다, 맑다 이런 게 나오죠. 자, 삼류와 냉정 등 구체적 지명이 나타나고요. 견문은 보고 들은 것이 많이 나타나죠. 감상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박지원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감상하기입니다. 7월 초파일 갑신일. 자, 요 막다. 요 저에게 날짜가 나오고 또 날씨까지 나옵니다. 날짜와 날씨. 이 박지원의 관찰력이 대단했죠. 그냥 7월 초파일 갑신일만도 아니고 날짜와 날씨까지 이렇게 제가 밝혔잖아요. 네, 일기문 형식의 이런 것도 일기문의 형식이죠. 일기문 형식으로 된 것이 바로 열하일기이고요. 정사와 한 가마를 타고 삼류하를 건너 냉정에서 조반을 먹었다. 형사는 사신의 책임자인데 박지원의 집안 형님입니다. 그 옛날에 이제 정사가 가면은 사신이 가면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사신이 정사가 몇 명씩 데리고 하인들 말고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지원이 열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삼류하는 여정 지명이죠. 냉정도 지명이고요. 자, 경문의 특징은 여정과 견문과 감상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바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2월이를 가다가 산기슭 하나를 돌아 나가니 태복이란 놈이 국궁을 하거나 국궁은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존경의 뜻으로 몸을 굽히는 것을 말합니다. 말머리로 쫓아와서 땅에 엎드리고 큰 소리로 태복은 하인이니까요. 백탑이 현신하였기에 아뢰나이다. 백탑은 요동에 있는 탑인데 요동에 있는 탑이 보인다. 고 아랜다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무생물인 탑이 주체죠. 탑이 나타났다. 현신하여던 모습을 드러내었다는 뜻입니다. 자, 요거는 탑이 보이는 게 아니고 탑이 나타났다. 와서 우리에게 모습을 보인다니까 주객 전도죠. 자, 이것을 통해서 아마 태복의 들뜬 감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드디어 요동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한다 태복은 정진사의 마두이다. 마두는 마부죠. 말 타고 간 사람도 좀 낫지만 걸어간 사람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조선은 물론 신분제 사회였으니까 지금하고는 다르죠. 태복이 요동의 백탑에 나타날 것임을 알렸습니다. 산기슭이 가로막고 있어. 자, 태복의 말과는 다르죠. 백탑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 보입니다. 이랬는데 그만큼 뭡니까? 태복의 말이 태복이 참 글뜻한 말이다 이런 뜻이죠. 백탑이 보이지 않기에 말을 급히모라 수십 보를 채 못 가서 겨우 산기슭을 벗어났는데 안광이 어질어질하더니 호련히 검고 동그란 물체가 올락내리락 한다. 안광은 눈빛이잖아요. 그게 어질어질하다, 눈빛이 어질어질하다. 뭐 정신없다는 거죠. 좀 하고 동그란 물체가 올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좀 정말 감격스럽다. 자, 요동벌판의 광활함을 보는 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이란 본래 의지하고 붙일 곳 없이 단지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이리저리 다니는 존재라는 것을. 이건 광활한 벌판에서 이렇게 탁 보니까 사람은 별 것 없다. 그래서 이제 광활한 벌판에서 깨달은 인간 존재의 미약함이 드러납니다. 말을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것이로구나. 전혀 뜻밖의 말이죠. 야, 경치 좋다. 경치가 너무 멋지다. 이게 아니고, 야, 울기 좋은 곳이로구나. 이러니까요. 요동벌판을 바라보는 감인데요. 좀 창의적이고 개성적 사고가 드러나죠. 이걸 보고, 여기 울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동 벌판을 바라본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긴데요, 요동 벌판을 바라보고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 말했습니다. 했더니 정진사가 천지간에 이렇게 시야가 툭 터진 곳을 만나서는 벼랑간 통곡할 것을 생각하시니 무슨 까닭이십니까? 자, 정진사는 시원함을 느꼈겠죠. 자, 나의 뜻을, 정진사는 그리 박지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죠. 정진사는 일반적 보편적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정진사의 물음입니다. 하고 묻기에 나는 그렇긴 하나 글쎄 천고의 영웅들이 잘 울고 미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나 끝없는 눈물 두어 줄기 옷깃에 굴러 떨어질 정도에 불과하였지. 일반적인 울음은 이랬다. 영웅들도 미인들도 울었지만 그것은 소리 없는 눈물 두어 줄기 옷깃에 굴러 떨어진 정도였다. 그 울음소리가 천지사이에 울려 퍼지고 가득 차서 마치 악기에서 나온 소리와 같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자, 이거는 진정한 울음이죠. 천지사이에 울려 퍼지며 가득 차서 악기에서 나온 소리와 같은 이런 울음은 나는 들어보지 못했다. 진정한 울음은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것이죠. 사람들은 단지 인간의 칠정 가운데, 칠정은 이로, 애락, 욕입니다. 이는 기쁨이고, 노는 화남이고 또 애는 또 슬픔이죠. 낙은 즐거움이고 애는 사랑이고 오는 뭡니까? 이거는 정오고 욕은 욕망이죠. 이게 인간의 실정인데 오로지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지. 이건 관습적 사고, 보편적 사고입니다. 실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낸 줄은 모르고 있네. 자, 이건 굉장히 창의적 사고죠. 박지원이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굉장히 특별한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또 과학적인 실용적인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기쁨이 거기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고 분노가 거기에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고 즐거움이 그게 이러면 울음이 날 만하고 사랑이 그게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고 미움이 그게 달하면 울음이 날 만하고 욕심이 그게 달아도 울음이 날 만한 글쎄 열거해죠. 자, 칠정을 울음과 연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창의적 발상이고 또 열거법을 활용했습니다. 막히고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버리는 데에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네. 자, 울음의 기능입니다. 크게 소리를 내어 울면은 막히고 억눌린 마음을 확 풀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통곡 소리는 천지간의 우레와 같아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나오고 터져나오는 소리는 사리에 절실할 것이니 웃음소리가 뭐가 다르겠는가. 자, 요거는 천지간 우레와 같다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나오고 또 니은 터져나오는 소리는 사리에 절실할 것이다. 이거를 통해서 웃음과 울음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요 기억 니은은 웃음과 울음의 공통점 논거입니다. 이것을 통해 디귿의 주장을 합니다. 웃음소리가 다르지 않다. 주장은 다르지 않겠는가 했으니까 서리법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정이나 형편이 이런 지극한 경우를 겪어보지 못하고 칠정을 교묘하게 배치하여 슬픔에서 울음이 나온다고 짝을 맞추어 놓았다네. 울음에 대한 관념적인 생각입니다. 울음은 우리 칠정에서 다 나올 수 있는데 슬픔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야 초상이 나서야 비로소 억지로 아이고 하는 등의 소리를 질러대지. 이거 아이고 하는 등의 소리는 진정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실정에서 느껴져 나오는 지극하고 진실한 통곡 소리는 천지사이에 억누르고 참고 억제하여 감히 아무 장소에 있으나 터져나오지 못하는 법이네. 진실한 울음은 쉽게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한나라 때 가인은 적당한 통곡의 자리를 얻지 못해 울음을 참다가 견뎌내지 못해 죽었고, 가인은 한나라 문인으로 직관하다 귀향을 갔습니다. 자, 갑자기 한나라 궁실인 선실을 향해 한바탕 길게 울부짖었다. 자, 선실은 임금이 거처하는 방입니다. 자, 한나라 궁실 임금이 거처하는 방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다. 자, 요 선실은 한나라 미양궁
인데요. 그 한나라 정권을 뜻합니다. 자,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여 통곡할 만한 것이 있다는 상소문을 올렸다는 것을 길게 울부짖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어찌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 요동 벌판을 보고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 말한 이유입니다. 아니 정진사는 자 여기까지 승입니다. 정진사의 물음에 실정이 크게 달하면 울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는 묻고 답하기 방식 문답법이 쓰였습니다. 지금 여기 울군 장소가 저토록 넓으니 나 또한 그들을 쫓아 한바탕 울어야 마땅하겠네. 실정 가운데 어느 정에 감동받아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물었습니다. 정진사가 또 여기서는 어떤 울음인지를 물었습니다. 하기에 나는 그건 갓난아이에게 물어보시게. 자, 조선 갓난아이는 왜냐하면은 자기가 갓난아이의 기분이라는 거죠. 조선에서 나와 강활한 벌판을 보는 화자가 갓난아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갓난아이가 처음 태어나 칠정 중 어느 정에 감동하여 우는지, 갓난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해와 달을 보고 그 다음에 부모와 앞에 악산 친척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 자, 화자가 생각하는 갓난아이의 정, 낙과 힘이다. 즐겁과 기쁨이죠. 이것도 또 창의적 발상입니다. 갓난아이가 즐거움과 기쁨을 생각하고 운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창의적 발상이죠.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늙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없을 테이니 사실 아이 때의 그런 느낌은 나이 들면은 점점 사라지겠죠. 슬퍼하거나 화를 낼 일치가 없을 것이고 응당 즐거워하고 웃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도리어 한없이 울어대고 분노와 한이 가슴에 꽉 찬 듯이 행동을 한단 말이야. 이를 두고 신성하게 태어나거나 어리석고 평범하게 태어나거나 간에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어 있고 살아서는 허물과 걱정, 근심을 백방으로 겪게 되므로 갓난아이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먼저 울어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관습적인 사고죠. 자, 요 뜻밖의 관람 부분은 갓난아이의 울음에 대한 보편적인 견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는 갓난아이의 본 마음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말이네. 갓난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깜깜하고 막히고 좁은 곳에서 웅크리고 부대끼다가 갑자기 넓은 곳으로 빠져나와 손과 발을 펴서 기지개를 켜고 마음과 생각이 확 트이게 되니 이거는 뭡니까? 갓난아이가 강활한 곳에 이런 기쁨과 같은 이런 곳에서 이런 기쁨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창의적 사고죠. 자, 요동벌판도 바로 이와 같은 곳이다. 어찌 참소리를 질러 억눌렀던 점을 다 크게 씻어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 요동벌판에서 통곡을 갓난아이 울음에 빗대었습니다. 자, 전인데요. 정진사 물음에 칠정 중 즐거움과 기쁨에 우려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므로 갓난아이의 거짓과 조작이 없는 참소리를 응당 못 만든다면 금강산 비로봉에 올라 동해를 바라보며 한바탕 울 적당한 장소가 될 것이고 이거는 금강산 비로봉도 이 요동벌판과 마찬가지로 광활한 공간이고 통곡할 만한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황해도 작년의 금모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곡할 만한 장소고 에 가도 한바탕 울 장소가 될 것이네. 지금 요동 들판에 임해서 여기부터 산해강까지 1200리가 도무지 사방에 한 점의 산이라고는 없이 하늘 끝과 땅 끝이 마치 어깨로 붙인 듯 실로 꿰맨 듯하고 고금의 비와 구름만이 창창하니 자요 고금의 비와 구름은 고우금운입니다. 옛날 비와 금빛 지금의 구름이죠. 비와 구름만이 창창하니는 넓고 아득하니 이 부분은 뭡니까? 여기부터 창창하니는 화자가 바라본 요동 벌판의 광활한 모습입니다. 화자성어로 우리 일망우제입니다. 막힘이 없다는 거죠.
여기가 바로 한바탕 울어볼 만한 장소가 아니겠는가. 자, 기쁨에 통곡할 만한 곳이 바로 여기다. 요동벌판의 풍경과 통곡할 만한 자리입니다. 한낮에는 매우 더웠다. 말을 달려 고려청, 이건 무덤이죠. 아미장을 지나서 길을 나누어 갔다. 나는 주부 조달동, 변군, 박내원, 정진사, 겸인이, 겸인 이학년과 함께 옛 요동으로 들어갔다. 겸인은 바로 청직이 집안일을 맡아 하는 사람입니다. 번화하고 풍부하기는 봉성의 10배쯤 되니 따로 요동여행기를 서 놓았다. 서문을 나서서 백탑을 구경하니 그 제조의 공교하고 화려하며 웅장함이 가히 요동벌판과 맞먹을 만하다. 백탑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따로 백탑에 대해서 적은 백탑기가 뒤편에 있다. 자, 요동 여행기를 썼다는 내용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자, 결혼 요동 광활한 풍경을 바라보며 통곡할 만한 자리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리하기입니다. 한문수필이고요. 중수필. 이거 좀 지적이고 무겁죠? 기행수필입니다. 성격은 체험적이고, 직유법이고 또 비유법이 쓰였습니다. 직유법을 비롯한 비유법이 쓰였고요. 논리적이죠. 근거를 들어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설득적이고 상대방과 이제 묻고 답하면서 설득하고 있으니까요. 사색적이고 또 교훈적입니다. 주제는 광활한 요동벌판에서 느낀 감회와 생각입니다. 광활한 요동벌판을 보며 느끼는 감회 특징입니다. 기승전결의 4단 구성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문답 구조로 글쓴이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체험적이잖아요. 통념과 비교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굉장히 창의적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역설적 창의적 발상이 돋보입니다. 울음과 실정의 관계를 설명한 게 바로 그렇죠. 요동불판에서 광활한 모습을 보고 통곡할 만한 곳. 이거는 통념, 감탄이죠. 통곡할 만한 곳, 통념, 감탄인데요. 울음은 모든 감정이 극에 달할 때 나오는 것. 이건 통념, 슬픔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할 수 있죠. 자, 보통 요동불판을 보면은 너무 좋다고 감탄할 것인데 이건 통곡할 만한 것이라 했고요. 울음은 슬플 때 나오는 것인데 여기는 모든 감정이 나올 때 극에 달할 때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구체적 예시, 한나라 가이등 이런 구체적 예시를 사용하여 공감을 불러오고요. 참신한 비유, 바다를 갓난아기에 비유했죠. 통해서 주제 의식을 드러냈습니다. 대화, 분석, 예시 등으로 대상을 실감나게 표현했고요.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